오늘은 병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병화는 하늘 위에 떠 있는 태양 같은 존재예요. 세상을 비추고 따뜻하게 하는 빛과 열의 근원이자 모든 생명을 키우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병화는 그 자체로도 이상과 포부가 크고 언제나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해요. 겉보기엔 밝고 쾌활하고 정열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 속으로는 걱정이 많고 외로움을 느끼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병화를 가진 사람은 화끈하고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쳐서 어디서든 주목받는 스타일이에요. 언변도 뛰어나고 말솜씨로 사람들을 이끄는 힘이 있죠. 그래서 교육자나 지도자, 연예인, 정치가 또는 입으로 먹고 사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 병화 성향을 지닌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말이 너무 많거나 잘난 척하거나 남의 비밀을 지키지 못하면 말 때문에 구설수가 생기기도 하니까 조심해야 합니다. 병화는 이상이 크고 추진력도 강해서 큰일을 벌이거나 조직을 이끌고 나가고 싶어하는 기질도 있어요. 그런데 너무 자기만의 방식대로 밀어붙이면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이상은 높지만 현실과의 괴리에서 갈등이 많고 마음은 하늘에 있는데 몸은 땅바닥을 기는 느낌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많아요. 여성 병화는 활동적이고 사회성이 좋고 밖에서 인기가 많지만 집안 살림은 소홀해지기 쉽고 남편을 가볍게 보는 경향도 있을 수 있어요. 집에서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싶어하고 남편을 아랫사람처럼 여길 수도 있으니까 이 점도 주의가 필요해요. 그럼 이제 병화가 각 천간과 만나면 어떤 작용을 하는지 하나씩 알아볼게요. 병화가 간목을 만나면 병화는 간목에게 빛을 줄 수 있는 인성 같은 존재예요. 간목이 있어야 병화는 본연의 역할인 생명 키우기를 제대로 할 수 있어요. 특히 간목과 임수가 함께 있으면 초목이 무럭무럭 자라는 환경이 되고 병화가 자랑스럽게 자신을 드러낼 수 있죠. 간목이 없으면 병화는 마치 뿌리 없는 태양처럼 허망한 삶을 살 수도 있고요. 을목을 만나면 꽃이나 화초를 기르는 느낌이에요. 을목이 너무 많고 옆에 임수가 있으면 물에 젖은 화초를 병화가 말리느라 힘들어지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선 화려하긴 한데 실속이 약해질 수 있어요. 병화가 병화를 만나면 태양이 두 개 있는 격이에요. 서로가 빛나고 싶어 하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거나 경쟁심이 생겨요. 때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거나 너무 밝아서 방향을 잃는 경우도 있죠. 정신적으로 예민해지고 불면증 같은 문제도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관계는 조심스럽게 다루는 게 좋아요. 정화를 만나면 병화가 낮에 태양이고 정화가 밤의 등불처럼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병화가 약할 땐 정화가 보지 않은 역할을 하고 좋은 조화를 이루지만 병화가 너무 강한데 정화까지 더해지면 밝음이 지나쳐서 오히려 눈부셔지고 불안정해질 수 있어요. 가까운 사람, 형제나 친구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요. 병화가 무토를 만나면 큰 산에 막혀서 빛이 가려지는 느낌이에요. 산 같은 무토가 병화 앞을 가로막으면 빛이 짧고 어두워져요. 특히 무토가 2개 이상이면 병화가 설기되고 무기력해질 수 있어요. 하지만 병화가 약하고 물기운이 강할 땐 무토가 물을 막아주면서 병화를 보호해주는 역할도 할 수 있어요. 기토는 습한 흙이라 병화의 열기를 빨아들이는 존재예요. 병화가 기토와 만나면 얼굴에 흙이 튀는 격, 즉 체면이 깎이고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특히 병화가 좋아하는 간목과 기토가 합을 이루면 병화는 자기가 키우고 싶었던 간목을 기토에게 빼앗기는 상황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병화 입장에선 기토가 반갑지 않아요. 경금을 만나면 병화는 재물과 관련된 관계가 형성되는데 특히 봄철의 경금은 병화의 역할을 억누르는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봄철의 경금은 단련되지 않은 철이라 병화가 초목을 키우려고 해도 이 경금이 초목을 자꾸 베어버리는 형상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병화 일주에 경금이 투가 나면 봄철의 경금은 초목을 극제하여 기신이 되므로 재만을 탐하는 격이 된다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병화 입장에선 본래의 역할인 초목을 키우는 일을 못하게 되고 재물이나 추색, 이성 문제에 빠져 본질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중심을 잘 못 잡는 병화일수록 이런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커지니 경금을 만났을 때는 자기 통제가 더 중요해져요. 신금을 만나면 병화가 신금하고 합을 탐하면 본성을 잃고 간목을 키우려 노력을 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있어요. 병화가 신금에게 마음을 빼앗기면 자기가 해야 할 본래 역할, 즉 초목을 기르는 일조차 잊고 재물만 탐하거나 다른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병화는 신금을 만나면 그 관계를 신중하게 봐야 해요. 신금은 병화를 도와주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병화의 본질을 흐리게 만들 수 있는 억제의 존재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병화가 임수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임수는 큰 강이나 바다 같은 큰 물이에요. 태양이 그 위를 비추면 물이 반사되면서 빛이 멀리 퍼지고 세상이 환해지는 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병화가 임수를 만났을 때는 경우에 따라
그 밝음이 넓게 퍼져나가는 형상이 되는 겁니다. 병화는 임수를 만나서 수화기제를 이루기도 해요. 물과 불이 조화를 이루면 자연스럽게 생명의 순환이 완성되니까요. 병화가 너무 뜨거워서 혼자 타오르기만 하면 초목이 타버리잖아요. 그런데 임수가 있으면 그 열기를 적당히 조절해주고 병화가 너무 강해지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도 하는 거예요. 특히 임수가 병화를 받아주는 위치에 있거나 병화가 충분히 강하면서 임수가 적당한 양일 경우 병화의 빛은 오히려 더 광활하게 퍼져나가는 구조가 되어요. 지도력, 카리스마, 명예운, 영향력 같은 것들이 커질 수 있는 조합이죠. 하지만 병화가 약하거나 임수가 지나치게 강하면 반대로 돼요. 병화가 자기 힘을 다 잃고 빛이 사라져버리거나 중심을 잡지 못해서 이성문제, 추생, 유흥, 사치 같은 흐름으로 빠지기 쉬운 구조가 되기도 하죠. 개수를 만나면 개수가 태양을 가리는 먹구름처럼 작용해요. 병화는 개수를 싫어하고 개수도 병화를 꺼려하는 관계죠. 병화가 개수와 만나면 말은 번지르르 하지만 실제로는 실속이 없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병화는 태양처럼 누군가를 비추고 키우는 역할에 가장 큰 의미를 두는 존재예요. 그래서 간목이나 을목 같은 초목이 있어야 병화도 자기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고 삶의 보람도 느낄 수 있어요. 교육자, 지도자, 창조적인 일에 많이 쓰이는 병화는 자신의 열정을 어떤 방향으로 쓰느냐에 따라 명암이 확연히 달라집니다. 이상과 현실, 열정과 자제력의 균형이 잘 잡혀야 병화는 진짜 세상을 밝히는 태양으로 빛날 수 있어요. 다음 시간에는 정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